2023년 5월 3일, 전기 14년 전력 3월 14일 킹스리포트 뉴스 아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는 이대왕 문형진님을 대신해서 나온 팀 엘더 본부장하고 윤호숙 권사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천국의 영토를 확인하는 뜻에서 5군데 날씨를 확인합시다. 잠깐만요. 지금 정평 테네시는 현재 영상 9도입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고요. 이제 보이시죠? 그리고 오늘은 16도까지 올라갑니다. 일부 산이 일부 맑고 그리고 좀 쌀쌀하다는 뜻이네요. 16도입니다. 최고 기온이. 그리고 오늘 밤에는 2도까지 떨어집니다. 토요일은 7일 맑고 쌀쌀하답니다. 그리고 내일은 20도까지 올라가고요. 자, 이제 펜실베니아 동북부의 천이궁 지역에서는 이제 현재 6도입니다. 대체로 흐린 날씨고, 그리고 오늘은 11도까지만 올라갑니다. 11도까지만 올라가요. 계속 좀 춥죠. 다음 주는 좀 따뜻해진다 그러네요.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비가 가끔 내린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5도까지 떨어지고 내일은 13도. 계속 이번 주는 좀 쌀쌀합니다. 자, 이제 텍사스의 자유방석 캠프그라운드는 16도입니다. 대체로 흐린 날씨고, 그리고 오늘 28도까지 올라갑니다. 따뜻하죠. 부럽죠. 캠핑하는데 아주 좋은 날씨인 것 같은데 우리가 모두 거기 캠핑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16도까지 떨어지고 내일은 27도 최고 기온입니다. 한국의 전라남도 순천은 16도, 그리고 거의 15도, 벌써 거기는 9시를 넘었죠. 15도까지 이제 떨어질 곳이고, 비가 가끔 내린다는. 그리고 내일은 비가 또 많이 온답니다. 19도까지 올라가는데 비가 좀 많이 온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일본의 군마 전전국은 19도, 대체로 맑은 날씨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는 10도까지 내려가고 내일은 28도. Very warm이래요. 아주 따뜻하다 그러네요. 내일은. 그것이 이제 봄이죠. 봄이죠. 그래요. 다음 주 펜실베니아도 봄이 올 거라고 예보되고 있습니다. 기대합시다. 일본 했어요? 마이바시? 했죠. 군말. 28도 마지막에. 내일은 28도. 그렇죠. 자, 그러면 아버님 말씀을. 성경. 신앙생활과 연계. 제2장 죽음과 연계. 큰 천성경 635페이지. 오른쪽에서 아래달락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제일 귀한 거냐? 하늘을 위해서 얼마나 고통받고 세계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받고 눈물을 흘렸느냐 하는 것이 저 나라를 패스할 수 있는 티켓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쁜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기쁘다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은 머리도 없는 그저 상식밖에 패들입니다. 제일 슬픈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은 이 우주를 위해서,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심정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1978년 3월 15일.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신 아버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일 귀한 것이 뭐냐? 하늘을 위해서 얼마나 고통받고 세계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받고 눈물 흘리느냐 하는 것이 저 나라를 패스할 수 있는 티켓이다. 이거 안 하면 저 나라 패스 못하는 거죠. 그렇죠. 안 한 사람 많잖아요. 안 했죠 우리가. 지금 아무도 패스 못하네. 아무도 패스 못. 그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 우리 모두가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또
뭐 실패하고 죄를 짓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또 다시 이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일어서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그 종족, 민족, 국가, 세계 현주까지 다 이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그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게 돼 있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예정하셨으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 책임 분담이죠.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실망하고 뭐 그저 어디 뭐 동굴에 가서 뭐 혼자 있을 필요는 없고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네,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또 실패하면 또 시작하고 또 실패하면 또 시작하고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육체가 있는 한은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연계를 가면은 일이 좀 복잡해지죠. 네. 연계는 저 발전도 저 성장도 범식도 없습니다. 네, 육신을 통해서만 영인체가 성장하기 때문에 육신이 없어지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후손한테 재림해가지고 협쳐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재림 부활해야 되는데 예, 살아서도 힘든데 그렇죠. 예, 예,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재림 부활이 너무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특별히 이제 그 여기 지상에 후손이 있는 영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혜택을 주시고 그것이 이제 조상 회원 축복입니다. 이번에는 6월 18일 참 만물의 날 이대왕께서 그 조상 회원 축복식을 해주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메일로 편지하시면 돼요. 네, 그래요. 예, 뭐 양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름 쭉 쓰고 뭐 그 옛날 저쪽 그 정평에서는 복잡한 양식을 쓰게 하고 그랬는데 뭐 그리고 그냥 1대부터 뭐 20일, 210대까지 다 뭐 회원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간단하게 메일 보내도 됩니다. 예. 연계에서는 아버님께서 다 하실 그렇죠. 거니까. 네. 축복도 아버님께서 다 이제 알아서 매칭을 해주실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 뉴스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뉴스가 미국의 또 하나의 은행이 망했죠. 네. 이제 그 2달 새 세 번째 은행이 망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작은 은행도 아니고요. 좀 뭐 중소은행이지만 중소형 은행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규모가 있는 First National, First Republican 은행입니다. 거기는 좀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저금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JP 모건 체이스 은행이 그것을 다 이제 매수하고 그리고 인수했죠. 인수하고 그리고 이제 거의 모든 계좌도 뭐 그대로 뭐 유지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미국의 은행계에 위기가 계속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왜 위기가 되느냐면은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미국에서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돈을 맡기면은 그대로 돈을 어디 금고에다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것을 갖다가 또 누구에게 빌리는데 많은 경우 그것을 정부에게 빌려요. 그것은 뭐냐면은 국채를 산다는 것이죠. 국채를 산다는 것은 나라에게 돈을 빌린다는 뜻이죠. 그런데 채권은 이거 하나의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은 값하고 채권의 값하고 이윤 항상 이것이 반대 방향으로 변동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윤이 올라가면은 값은 떨어지고 값이 올라가면은 이윤은 내려갑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뭐 그건 또 여러분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좀
뭐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은행들이 다 그 사람들이 돈을 맡겼다, 돈을 조금 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채권을 샀다. 아니면은 모게지, 한국에서도 모게지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모게지를 좀 대출. 아니, 하여튼 모기지, 예, 주택 모기지라고 대출, 그래요. 예, 네, 예, 주택 대출이죠. 예, 그래서 모게지를 가지고 채권을 만들어요 또. 예. 네, 모게지를 가지고 또 많은 모게지를 합해가지고 종합해가지고 이제 믹스해가지고 채권을 만듭니다. 그걸로 그런 채권도 샀죠. 그런데 이제 뭐가 그러면 뭐 문제냐면 그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이윤을 그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0.75, 0.75, 0.75, 좀 0.5, 0.5, 또 오늘도 다시 0.25로 올린다고 하는데 오늘 오후에 그러면은 그 채권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그런데 그 채권을 그 만기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문제가 없어요. 만기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투자한 원금하고 거기다가 이제 이윤을 이자. 붙이고 이자를 붙이고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만기가 되기 전에 그 채권을 팔아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돈이 없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은행이 위험하다. 그 은행에서 돈을 빼자. 네? 돈을 빼러 가죠. 은행에서는 우리 돈 없어요. 금고 보세요. 우리 금고는 지금 빈통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행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람들이 돈을 인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채권을 팔아야 돼요. 그런데 팔 때는 이제 시장 가치가 있어요. 시장 값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동안 금리가 올라갔으면은 값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매입했을 때하고 비교해서 낮은 값으로 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망하는 거죠. 그래서 손해를 봤다는 소문이 또 나니까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건 위험하다 찾아가고 그런 악순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뱅크도 망했고 또 시그니처 뱅크라는 은행도 망했고 이번에는 또 세 번째 그 은행이 망했어요. 지난 주말에. 그래서 보통 이 주말이 되면은 그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요일 늦게 JP 모건이라는 미국의 최대 은행이 이것을 인수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그 대형 은행이 더 커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더 문제인데 아무튼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지금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계속 무슨 말을 하냐면은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안전합니다. 네? 걱정 마세요. 맨날 거짓말만 하죠. 그러니까 정부는. 네. 정부가 안전하다고 하면은 그때 우리가 진짜 위험해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예. 네. 뭐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문제가 없으면은 문제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문제 없다고 왜 예. 말해?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문제 없는 게 여러분의 정상인데. 돈은 다 안전합니다. 네. 그런 말을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은행을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 맡길 때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은행에다가 대출하는 거예요. 우리가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네. 예.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주면은 그러면 그 나중에 못 받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예.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고급 호텔 가면은 직원이 나와서 우리 대신에 차를 주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VIP라고 모시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봤지만 네.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호텔이나 뭐 어디나
저 연회장 가면은 직원 우리가 정문 앞에서 차 내리고 네. 그리고 직원에게 키를 주면은 네. 알아서 어디 알아서 다 해줘. 그 차고에다가 네. 저 주차해줘요. 네. 그러면은 그 차가 그 차고 안에 있는 사이에 그 차고가 저 부도냈다고 합시다. 도산했다고 합시다. 그 차는 어떻게 돼요? 그 차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요. 저 차고 회사가 망했든 뭐 안 했든 뭐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 시간이 되면은 저 행사가 끝나면은 저 키 달라 하고 다 몰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은행 돈도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인식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그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은 은행 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은행이 망하면은 이제 우리는 돈을 못 받을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나도 망하는 거. 그렇죠. 네. 그런데 미국에는 FDIC라고 그 은행들이 가입하는 보험이 있어요. 연방 FDIC 무슨 번역을 하는지 모르지만 연방 정부에서 하는 뭐 강제로 시키는 의무적으로 시키는. 의무적으로 시키는 저 보험이 있어요. 그 보험은 한 계좌당 25만 불까지 보증합니다. 보장해줘요. 그래서 그 은행이 망해도 25만 불까지는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뭐 그것도 시간이 걸려요. 먼저 수속이 있으니까. 25만 불 이상은 돈 조금 하면 안 되겠네. 원래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이런 은행들은 이제 사람들이 뭐 몇백만 불, 몇 천만 불, 뭐 1억 불 이상 조금 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실리콘밸리 뱅크 경우도 그렇죠. 이제 부자들이 많이 뭐 몇억 불씩 투자를 그러니까 맡겨놨으니까 저축을 해놨으니까 정부에서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보장하겠습니다. 보장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무런 여러분에게 해가 안 갑니다. 네. 이건 사실상 책임과 자유와 책임의 차원에서 보면은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네. 위험한 거죠. 네. 위험한 거죠. 뭐 우리가 이제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사람이 빌려받은 사람이 못 갚겠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책임져야지. 그렇죠. 정부가 그것을 책임지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한 군데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앞으로 모든 곳에서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정부한테 밀어붙이는 거. 그렇죠. 내배째라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JP 모건이 정부가 아니지만 JP 모건이 모든 계좌를 우리가 인수하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보험이 적용 안 되는 것까지 몇억 불짜리 것도 까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가? 예. 그래서 이것이 미국이 점점 사회주의 시기 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이 커지고 예. 하나의 중앙이 커지고. 이것은 사실 은행의 잘못이죠. 왜냐하면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3개월짜리 아니면 한 달짜리 채권을 샀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 위주로 샀으면 문제가 없는데 뭐 10년짜리, 30년짜리를 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기 채권이 만기되기 전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기 채권을 많이 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인플레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라고 했고 인플레가 시작했을 당시에 이것은 극히 일시적인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라고 했고 그리고 그것도 거짓말인 것이 드러나니까 갑자기 이제 금리를 짱짱짱짱짱짱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은행들이 좀 연방 FRB의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었던 은행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여튼 돈 없는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린가. 그래요? 은행에 돈이 없으니까 이게 저건 뭔 소린가 할 것 같아. 근데 은행에 너무 많이 돈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늘 돈이 없잖아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적당히 놓고 생활비만 생활비만 놓고. 나머지는 건물 사 건물. 예. 건물. 뭐 이대왕께서 저 말씀하시잖아요. 예. 귀금속 그리고 저 음. 땅이다 무슨 뭐 부동산이다. 그리고 하여튼 저 은행 아닌 곳에 그 자산을 가능하면은 그 넣는 것이 좋다 이것이죠. 땅 사는 게 최고예요. 네. 땅. 네. 집하고 땅, 시골 땅. 네. 농사 지을 수 있는데. 그래요. 예. 예. 근데 하긴 땅도 또 사회주의 오면 또 뺏기잖아 정부한테. 내게 그렇죠, 없잖아. 그러니까 천일국이 필요해요. 천일국.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결국은 천일국이 와야 돼. 예. 미국에서도 그 하여튼 정부가 땅을 뺏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금 올리고 뭐 부동산 뭐냐 세금을 올리잖아요. 부동산 세금을. 예. 그리고 또 그 토지 계획도 바꾸잖아요. 예. 그러면은 거기서는 집을 지으면 안 된다. 뭐 공장 지으면 안 된다. 뭐 하여튼 왕이 여러 막 가지. 하는 거지. 예, 그린벨트 만들고. 그 그린벨트 만들고. 예. 그리고 사실상 그 땅을 못 쓰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예. 예. 못 쓰게 하면 있으나 마나요. 그렇죠. 땅 못 쓰게 하면.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튼 그것을 다 알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 미국의 경제가 앞으로 특히 이번 하반기에 금년 하반기에 좀 어려울 것이다, 불황이 올 것이다라는 그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FRB에서는 아니다, 절대 아니다. 뭐 잘 돼가고 있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건 FRB가 역시 저 바이든의 재선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바이든 이제 재선 될라나? 그것도 모르는 거야. 하도 부정을 해가지고. 똥 가진 사람들이 부정을 하니까. 근데 언론을 잡고 있으니까 음. 거의 이제 대부분 다는 언론은 아니지만. 정의롭고 의로워야 되는데 부패해가지고 네, 언론이 네. 부패가지고 돈 주니까 돈 주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도 우리가 지배층이다 이런 음. 인식이 있어요. 음. 뭐 한국도 제가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 언론에 조금 있으니까 그런 인식이 한국에서는 특히 강한데 미국도 그런 의식이 있어요. 뭐 NBC다, CBS다, 그 뉴욕 타임스다, 워싱턴 포스트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이제 그 지배층을 감시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식이 있었는데, 그리고 반정부적인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지배층의 일부가 되고 말았어요. 한국처럼. 끌려 들어간 거야. 네, 끌려 들어갔어요. 네, 포섭됐어요. 그러니까 그 바이든을 앞으로 아주 강력하게 지지할 것으로 봐야 됩니다. 큰일이에요. 네. 바이든이 일단 출마 선언은 했지만 네. 그 민주당 안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많죠. 자기네끼리 갈등이 엄청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민주당으로서는 바이든을 끌어내리기가 또 어려워요. 힘들지. 네. 네. 첫째, 대선에서는 역시 현직의 힘이 아주 세요. 네. 뭐 한국은 5년 한 번만 하고 그만두니까 이런 일이 없는데 미국은 2번 하잖아요. 4년 2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선거 때 이 현직에 있다라는 것이 엄청난 뭐랄까 애드밴티지예요. 바이든이 사람이 좀 변하면 되는데 하나님 쪽 그게 안 되는 거야. 사탄이가 막 잡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 완전히 이제 중국하고 이제 손을 잡고 있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같은 아주 부패가 심한 나라하고 손을 잡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가족이 또 문제죠. 가족이 다 그렇죠. 일가족이 다 그것으로 먹고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뭐 하나님을 계시를 받고 편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어렵죠. 네. 근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니까 또 빨리빨리 안 죽이잖아요.
회개하라고. 예. 그게 참 딜레마에 빠지는 얘기라고. 악한 자는 우리를 만사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 겉으로 볼 때. 우리를 훈련하시기 예. 위해서. 착한 사람은 아유, 훈련도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 메시아가 아니야. 오셔서 90년 살다 가셨는데 너무너무 훈련이 길은 거야. 아유, 우리가 덜 됐어요. 훨씬. 하기야 뭐 네. 했으면 얼마나 했냐. 그러지. 앞으로 우리가 더 큰 사탄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정도 사탄도 못 이기면은 안 되죠. 앞으로 우리가 뭐 무슨 로스차일드라든가 뭐 그런 그 World Economic Forum, 뭐 세계 경제 포럼 뭐 그런 거 하고 싸우고 시진핑하고 싸우고 김정은하고 싸우고 이기려면은 이 정도는 우리가 그저 뭐 불평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걸어갈 때 그렇게 힘들다 그러면 뛰어가라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러냐. 나중에 뛰어가야 되는데. 예, 아이고 열심히 훈련하겠습니다. 예. 죽거나 살거나 예.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을 거니까. 그리고 놓칠 뻔했네요. 이제 그저께인가 저 백악관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이제 5월 12일부터 백신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12일이에요? 12일이요. 11일 아니고? 11일이라고 당초 생각했는데 네. 그 사람들이 하여튼 하루를 또 연장했어요. 그럼 며칠이 있으면 이제 해제되네요? 그렇죠. 그럼 비행기표 12일. 사도 되겠네. 12일 이후로.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인가? 네. 다음 주 목요일이 되겠네요. 네. 하나 풀어지네요. 억압에서. 예. 아유, 그건 너무 다행이네. 이제 식구들이 올 수 있네. 정말 이제 그동안 바이든도 이 백신에 대해서 많이 거짓말했죠. 말도 못하게 그래서 많이 이 했죠. 백신을 받으면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걸렸어요. 백신을 맞으면은 만일에 걸려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옮기지 않습니다. 옮기지 않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었고. 예. 마스크 쓰면 괜찮다. 마스크 써도 다 걸려. 걸리고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체포된 사람도 없고, 뭐 당한 사람도 없고, 참 우리가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참 마무리의 날 조상회원식 때는 만일에 여러분이 시간하고 이제 여유가 있으시면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테네시에서 하게 됩니다. 여기 펜실베니아 말고요. 그리고 이제 그 10월 행사 그 졸장 축제 그것도 아마 그때까지 아마 이것이 계속될 것으로 믿습니다. 뭐 가을이 되면은 또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가을도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